반갑습니다. Sensibility of Space Architect, 우주의 감성 건축가 SOS 아키텍트입니다. 오늘은 SOS 라디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S 라디오. 오늘의 제목은 건축 설계를 떠난 친구들, 그 마지막은 나. 지금 버스 안에서 운치 있게 대본을 쓰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적고 싶었던 주제라 그런지 버스 안에서도 잘 적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저의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여기는 조그만한 빌라, 우리 집 옥상입니다. 저기 옥상 난간에서 한적한 도시를 보고 있는 SOS가 있군요. SOS가 말하고 있습니다. 재수를 한번 했고, 대학교 무슨 과를 갈까? 지난번 본 작은 책자에서는 건축과랑 시스템 경영학과가 가고 싶었는데, 글쎄, 아무래도 난 이 작은 도시의 광경을 보니 이러한 작은 도시를 만드는 건축학과를 가고 싶은 것 같아. 그렇게 나의 건축가 생활은 시작된 거지. 처음 대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정말 친하게 지내게 된 2명의 친구가 생겼다. 우리 셋 모두 건축학과였지만 1학년 때는 건축보다 술 퍼먹고 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 막걸리도 엄청 마시고 옷도 사고 동기 여자들도 만나고 PC방도 가고 노래방 가고 자취방에서 수업이 있건 없건 퍼질러 작던 추억. 그렇게 나의 건축가 생활 시절은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랑 정말 친하게 지내던 2명의 친구는 모두 건축과는 더 이상 다닐 의지가 없는 듯 하였다. 먼저 한 명의 친구가 건축가 일을 포기하려 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우리 대학교 근처 대학을 다닌다 하였고, 자신은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었지만 여자친구와 좀 더 가까운 대학교에 있기 위해 이 대학을 온 거라고. 결국 그 여자친구와는 헤어졌고 우리는 늦게까지 막걸리를 같이 먹으며 위로가 될 수 없는 위로를 해줬다. 이 친구를 이제 1번 친구라고 하려고 한다. 이 1번 친구는 결국 대학교 1학년 1학기 만에 군대를 갔고, 제대 후 나랑 잠깐 다니다 결국 휴학을 하고, 그 뒤로는 소식을 따로 듣지 못했다. 연락을 해도 따로 연락은 받지 않았고, 잘 돼서 보자는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이 지금 떠오른다. 우리 3명 중에 또 다른 친구 1명은 한편으로는 우리 말고 다른 애들과도 잘 어울렸다. 학생회도 하고 톡톡 튀는 아이였다. 아직도 이 2번 친구의 첫 만남을 기억한다. 나는 이 친구를 보자마자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과는 친해질 수 없다 생각했지만, 내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는 이 2번 친구와 무척 친하게 지냈다. 이 2번 친구 또한 건축과에 뜻이 없었기에 종종 수학의 정석을 들고 와서 수능 공부를 다시 하곤 했다. 대학교 1학년 후 이 친구는 군대를 갔고, 수능을 다시 본 이 2번 친구는 다른 대학교 간호학과를 가는 선택을 했다. 정말 친하게 지내던 2명의 친구가 사라지자 나에게 허전함이 다가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축학과는 힘들다 하는 생각도 같이 들었다.
나는 건축을 배운다는 것 자체는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 명과는 다르게 건축을 계속하였고 대학교 내 설계 동아리를 들었다. 우리 세 명 모두 손잡고 이 설계 동아리를 들어왔지만 그 세 명 중 그 동아리에 남아버린 것은 나 혼자 밖에 없었다. 나는 군인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기숙사를 다녔는데 우연치 않게 대학교 입학 때부터 같은 대학, 같은 과 친구를 만나게 된다. 건축학과죠. 이 3번 친구는 내성적인 친구였다.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기숙사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주로 가지는 친구였다. 나는 기숙사에서는 이 친구와 시간을 자주 보내며 친하게 지냈다. 룸메이트가 없을 때는 같은 방에 같이 자기도 하였고 밤새 신변 잡기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식당에 같이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이 친구는 대학교 생활을 힘들었다. 대학교 내 친구들과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친구도 나름 성실히 하는 듯 했다. 군대 제대 후에도 여전히 인간관계가 어리숙하였던 이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늦은 밤 나에게 전화를 하였다. 나는 과 동아리실에 있었고 친구의 전화를 받은 나는 같이 학교 근처 호프집에 갔다. SOS야. 나 전과 하려고. 통신과 쪽을 갈 거야. 건축과는 힘든 것 같아. 졸업해도 힘들 거고. 그리고 내 적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애들이랑 지내는 것도 별로고.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나?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술잔을 기울였다. 맥주잔을 기울였다. 건축가는 힘들다는 것이 어떤 수학 공식처럼 머릿속에 박혀있다. 학교 생활도 힘들다. 나중에 취업해도 힘들다. 힘들다는 말 무지 많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애들. 군 제대 후 호주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난 후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아래에 우리 대한민국을 볼 수 있었다. 건물로 빼곡히 들어와 있는 대한민국을. 비행기에서 호주를 봤을 때랑 너무 상이하게 달랐다. 호주 땅 위에 여유롭게 건물이 들어선 거와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호주 교환학생 후 나는 사실 건축 설계를 그만두고 영문학과로 전과를 할 생각이었다. 빼곡히 건물이 들어선 대한민국을 보고 건축을 할 염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학년이 이미 3학년이어서 전과는 불가능했기에 나는 건축학과를 졸업하기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졸업때가 되었다. 나의 동기 여자 사람 친구는 자신은 열심히 학교를 다녀 졸업했지만 건축은 안 할 거라고. 그래서 그 친구는 건축학과 졸업 후 제빵 자격을 취득하였고 프랜차이저 커피숍에서 일하다 자기만의 카페를 차렸다. 동아리 내 동기 중에 에이스라고 불리던 동기가 있었는데 모두가 그 친구가 설계를 할 것이고 하는 게 좋겠다 하였지만 그 친구 자신은 사업 체질이 아니라며 건축 설계는 사업 체질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건축 설계를 하지 않겠다 하였고 건설회사에 취업하였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해보자. 여차저차 건축학과 5년 졸업하게 되었고 대기업, 공기업 지원서 몇 번 내보고 결국은 설계사무소에 취업하였다. 설계사무소는 모두가 말했듯이 역시나 힘들었고 잦은 야근과 밤샘 게임으로 중독적인 시간으로 나의 라식한 눈이 아파왔고 나는 어느 늦은 밤 골목길에서 아픈 눈을 부여잡고
흐느껴 울며 건축사의 꿈을 접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참 사람이란 무의식에 의해 지배당한다고나 하여야 하나? 그 눈을 부여잡고 울던 그때의 기억을 가끔 잊은 채 나는 요즘도 게임을 몇 시간 동안이나 하곤 한다. 그리고 편해 보이던 건축 공무원을 준비하게 된다. 하지만 결코 편하지 않은. 나의 건축 설계는 그렇게 아픔 속에서 끝이 났다. 이상과 현실은 다른 듯하다. 내가 학문적으로 배운 건축은 그것보다는 현실 건축은 무척이나 정신적 에너지가 심한 업종이었다. 설계도 역시나 건축 플러스 돈 플러스 구조, 전기, 소방, 통신, 마감, 허가, 도서 등등 너무 복잡하고도 많았다. 경험해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든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라도 현실에 두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것은 꽤나 힘든 일이다. 돈이 연관되면 더군다나 말이다. 건축 설계를 접었으니 다시 건축사가 되기는 많이 어려울 듯하다. 지금 공무원이기도 하고. 어떤 일이든 이제 세상 현실을 직시하려고 한다. 현실 위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실현될 수 없으니 오늘도 나는 이 가슴 아프기도 한 추억을 달래며 이런 나의 아픈 경험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원동력과 에너지가 되도록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강한대교를 가끔 보며 이런저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러한 꿈이 우리 서로 웃긴 소리 한다면서 허상같이 웃고 넘어가야 할 게 아니라 그 꿈을 우리 세상, 우리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 이야기했던 1번 친구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고 작사 작곡을 하고 싶은 생각도 하곤 했지만 그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피식 웃어 넘기곤 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꿈이란 없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창조해 나가는 원천적인 힘이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을 실현하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의식의 그런 패턴에 역행하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우리의 행동 패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상 SOS 라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참 감성이 돋네요. 강한대교를 볼 때마다 옛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떠오르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꿈이 좌절될 때도 있겠지만 그 꿈의 좌절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신호라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모두 지금 당장 변화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에 역행하여. 이상 SOS 아키텍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광안대교 예쁘죠? 이상 SOS 아키텍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